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2019년 12월 14일 날 본 ITQ 엑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이고요. 2019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쵸? ITQ 엑셀도 1월 달에 보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그룹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었으면 시트 1과 시트 2, 시트 3을 기준으로 그룹을 정한 다음에 뭔가 하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도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처음에 작업을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엑셀은 시트 2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눌러서 시트 3. 그러면 얘가 그룹이 잡히고요. 그쵸? 뭘 해야 되나요? A 열을 선택을 해서 열 넓이를 1로 바꿔주죠.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문제를 보자고 했어요. 얘는 조건에 굴림에 11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굴림 글씨체를 굴림에 11포인트 가운데로 맞춰 놓으시고 그러면 시트 3을 선택을 해서 제3작업 그룹을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를 선택을 해서 제1작업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B4셀부터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쵸? 파일을 지난번 파워포인트 때도 또 저장을 안 했네요. 그쵸? 자, 오늘도 일단은 파일을 만들고요. ITQ 엑셀 2019-1231 이민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저장을 하시고 업로딩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요. 열로 이동이 되고 엔터를 치면 밑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주행거리 줄 바꾸면 뭐라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Shift 엔터, 엑셀에서는 Alt 엔터입니다. 그래서 KM 평균 연비 Alt 엔터 킬로미터 나누기 미터 주행거리 Alt 엔터 순위 사용 연수 이제는 계속 입력을 할게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입력을 하시면 되시죠? 입력을 정확하게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숫자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셨으면 얘네들은 합쳐놓고 테두리를 그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 구매가,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띠고수,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 관리자 유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좀 더 늘려놓으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같은 좀 이렇게 좀 더 늘리고 평균 연비도 늘리고 글씨가 안에 다 들어가도록 좀 여유 있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가운데에 다 됐으니까 숫자 및 핵의 서식만 숫자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오른쪽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심표를 집어넣겠습니다. 평균 연비는 소수점이니까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분심표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은요. 1, 2, 3행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제목은 좀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가 뭐 한 30픽셀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오각형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오각형을 일단은 불러와야죠. 오각형 그리고 B열부터 시작되잖아요. B열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F G열 조금 중간까지, 그쵸? G열 중간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각형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에 있죠? 그림자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래요. 업무, 차량, 보유, 현황. 그런데 얘의 글씨는요,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그러면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죠. 굴림 24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여기 있는 물감통의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글씨색은 검정색.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임의의 셀, 결제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표의 대각선 아래쪽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그렸다가 지워줘야 되잖아요. 결제, 담당, 가장, 소장. 매번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유형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제란을 만들고 2칸 정도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세로 쓰기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찌그러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얘를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을 때 그림으로 붙여넣으셔야죠. 그림으로 붙여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J10까지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얘는 G열 조금 더 넓어졌죠? 조금 더 넓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결제란은 다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요. 주황으로 채우기. 이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관리 코드부터 컨트롤 누르고 관리자 유동. 그 다음에 얘는 주황색으로 채우시고 유효성 검사를 사용한대요. H14셀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에 보니까 CEO C12 영역을 선택되도록 표시하시오. 그럼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고 원본을 CO 부터 C12, CO 부터 C12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김지연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 셀 서식 F5,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F5부터 F12까지 컨트롤 1 셀 서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샵, 샵 10,000원 라고 쓰면 되죠. 숫자를 표시할 때는 샵이랑 0으로 쓰는데 숫자 안에 천단위 구분심표를 읽을 때는 샵과 샵 사이에 콤마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1의 자리가 0일 때 0으로 표시하시오 라는 말이 없으면 샵, 샵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1의 자리가 0일 때 0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샵, 샵 0 10,000원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F5, F12 영역을 구매가로 이름 정의한대요. 우리가 선택한 지금 F5부터 F12를 구매가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테두리 만드셔야죠? 다른 테두리 X.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는 이렇게 한번 긋고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 레코드에 해당하는 애들을 한번 긋는데 이거는 함수 문제를 푼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함수를 풀 때 이게 굵은 줄로 나오면 좀 더 나중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꼭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하기 바랍니다. 자, 계산 문제 바로 봅니다. 주행거리 순위라고 했어요. 이거는 랭크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함수를 보니까 if와 랭크 함수를 쓰래요. 주행거리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이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주행거리를 비교를 해서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내림차순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게 주행거리가 많으면요 1등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를 밑으로 내리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조건을 만듭니다. 는 1이야, 는 2야, 는 3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2등, 3등은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나타내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는 내가 랭크가 는 1이야 라고 했을 1등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는 1에 해당하는 것만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3등 금, 은동을 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1등일 때 금을 주고 나머지는 은동, 공백을 주고 그 다음에 2등일 때 은을 주고 나머지는 동, 공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1등, 2등, 3등만 순위를 1, 2, 3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조건을 만들 때 같거나 같다 3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2, 3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참이 나올 때에 앞에 있는 랭크의 등수는요. 1등, 2등, 3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값을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앞에 if 함수를 쓴 다음에 여기에 콤마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등이라고 1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등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등, 2등, 3등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구한 주행거리는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이렇게 구했으면 자 주행거리 해서 값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요.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 정렬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연수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2019 빼기 구입 일자의 연도 플러스 1로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어 함수를 쓰라고 해요. 얘는요. 진짜 보너스 함수예요. 이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시리얼 넘버는 날짜라고 했잖아요. 구입 일자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먼저 2019 빼기 이어라는 함수를 써서 구입 날짜를 쓰고요. 어떻게? 더하기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값에 연자를 붙이면 되죠. 만일에 여기 연도만 나온다고 하면 얘도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옆에 연이라는 문자가 붙으니까 얘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최저 구매가 미니멈 함수를 쓰고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너스죠.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쓰고 구입가를 집어주면 얘의 값이 355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 얘를 아직 하지 않았네요. 구매가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 네 번째요.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주행거리가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주행거리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상인 거를 찾아서 그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몇 개니? 라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 밑에서 해보자고요. 주행거리가 averag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주행거리의 평균을 구하니까 8315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83,15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몇 명이니? 라고 세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주행거리들 중에서 컴마 크거나 같다 뭐였죠? 83155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8315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3개인데 그런데 이거 예전에 생각나세요? 우리는 83155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식은요. 여기에 한 번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average를 써가지고 8315라는 값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에버리지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얘는요, 큰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요?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요거 다를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열과 여기 있는 수식이랑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열과 에버리지 이 평균의 수식을 연결 연산자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오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구매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 dsum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뭘 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 표에서 유종이 하이브리드야?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하이브리드에 해당하는 구매가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종에서 하이브리드만 찾아서 더해줘 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잖아요. dsum.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요, 관리 코드부터 이 표가 되는 거고, 필드는 계산할 필드, 구매가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구매가를 클릭하시면 되고,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그죠? 유종이 하이브리드니,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26820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H14셀에 선택한 관리자에 대한 유종을 구하시오. 얘는요, 김지연에 해당하는 유종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V룩업 이거는 항상 나오니까 룩업 밸류, 내가 김지연에 해당하는 애를 찾을 거야. V룩업은요, 내가 넣어준 표를 기준으로 김지연이라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내가 지정한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지연부터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유종까지만 넣어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넣을까요? 다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김지연을 기준으로, 관리자를 기준으로 유종을 갖고 오고 싶잖아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것을 갖고 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 유종이 맞게 떠오르겠죠.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평균 연비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대요. 이거는 좀 쉬운 문제인데 평균 연비.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조건을 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면 서식을 적용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녹색 데이터 막대. 단색으로 하셔도 되고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상관없어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녹색 데이터 막대를 하시되 규칙 관리에 다시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요.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이렇게 확인,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쉽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제 1작업을 마쳤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전체를 선택하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이 레코드만 선택해, 이 데이터 값만, 표 안에 있는 데이터 값만 선택해서 굵은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1번 제1구역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고급 필터네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는데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 문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복사한대요. 컨트롤 C. 이 작업에 B2셀부터 붙어 넣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본 열넓이 유지. 이거 눌러주셔야죠.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조건이 유종이 디젤이거나 그러면 유종이라는 필드가 필요하고 그렇죠? 평균 연비가 12야. 그러면 평균 연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필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자고 했잖아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유종이 디젤이거나 유종이 디젤이니 라고 일단은 써주고요. 이거나니까 end 함수예요, or 함수예요. 이거나니까 or 함수죠? 그러면 12야. 받거나 같다 12야.
그러면 디젤이기만 해도 되고 평균 연비는 상관이 없어. 유종은 상관이 없지만 평균 연비가 10 이하야.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문제는 쉽네요. 그쵸? 데이터, 고급에 내가 선택한 범위가 목록 범위가 되고요. 우리가 만든 조건이 되는 다른 장소의 복사에 B18세부터 결과를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디젤도 되고요. 연비가 1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자, 표 서식. 그러면 표를 선택을 하시고 문제대로 합니다. 채우기 없음을 설정하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이 서식을 적용하시오. 여기 표 스타일 표 서식 여기 있죠? 표 스타일 보통 2 표 스타일 보통 2 표 스타일 보통 2 얘를 적용을 하시고 머리끝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뿅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제1작업에 있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B4부터 H12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제3작업에 B2셀부터 또 붙여주세요. 원본, 열넓이 유지 똑같네요. 그렇죠? 2작업, 3작업을 사용하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3작업은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은 뭐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정렬.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렬을 하고 그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따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보면요. 유종별로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종별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히읗이 먼저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에 정렬에 유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줘.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2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한번 하시고 오름차순으로 한번 하시고. 자, 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분합 누르시면 되죠. 정렬한 기준으로. 우리는 유종으로 모였으니까 유종끼리 묶여 그룹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관리 코드의 개수와 구매가의 최대가. 그러면 함수는 한 번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함수, 개수 함수를 하되 관리 코드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리 코드의 개수, 관리 코드만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구해지죠? 338, 3238 이렇게 구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눌러서 2번 계산할 때는요. 구매가의 최대값이잖아요. 2번째 함수를 쓸 때 우리는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할 텐데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해제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14615, 9894, 10129. 이 숫자가 맞으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하실 때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타가 없이 꼭 입력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 있는 결과값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1작업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제3작업을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윤곽을 지우라고 했잖아요. 부분한 옆에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까지 눌러주시면 제3작업이 끝나죠. 자, 제4작업 차트 그리기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확인을 해보셔야죠. 관리 코드별로 주행거리 구매가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자, 관리 코드에 M597K 필요하고 G839R 이제 뛰어넘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Z329 839R Z329 자, 얘네 2개 필요하고요. Z325J는 빠지고요. 그쵸? 5, 356, 385, 594 이렇게 하나, 3개, 6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주행거리와 구매가의 목록들도 같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를 해서 다른 데를 클릭을 하면 다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삽입에 세로 막대형 불러오시고 그쵸? 이렇게 제대로 나왔으면 우리는요 얘를 차트 이동 셀 시트로 제4작업이라고 쓰시고요. 그럼 4작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쵸? 얘를 맨 마지막으로 옮기시고 우리는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에서 1번, 2번, 3번이 끝난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왔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로 갖고 했고 셀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했어요. 그렇죠? 4번부터 보시면 돼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5. 그러면 여기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그렇죠? 차트, 레이아웃 세 번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5, 다섯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된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거나 홈에서 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굴림 11포인트. 파워포인트의 차트 그리기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 전체 질감, 분홍, 박엽지. 그 다음에 채우기 이 부분,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그리고 얘는 차트를 봐야죠. 이 눈금선이 어떻게 돼요?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형 윤곽선의 대시 모양이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셔야겠네요. 제목이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차량 운행 현황. 그 다음에 얘의 글씨랑 그대로 바꿔줘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굴림의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 윤곽선이라고 했죠? 검정색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림자는 없네요. 그쵸? 자, 서식이요. 구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파워포인트랑 동일하죠? 구매가는 요 진한 초록색 같은 거니까 구매가를 선택하시고 아니면 이 범례를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파워포인트에서는 디자인에서 했잖아요. 차트 종류 변경.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매가를 더블 클릭해서 어디로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죠.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눈금선을 확인하셔야 돼요. 0, 2만, 4만, 6만, 20만. 얘는 괜찮고요. 오른쪽은 0만원,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인데 쟤는요. 0, 3천, 6천, 9천, 1억 2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의 최대값은 1억 8천이 되는 거고 두 단위가 3천이 되겠죠? 0, 만원, 3만원.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다 한 거네요. 선 스타일은 아까 우리 눈금선 할 때 했고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얘는 주행거리 줄바꿈이 아니라 옆에 붙어 있잖아요. 구매가는 동일하고 그럼 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 주행거리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쓰세요. 그냥 주행거리 가로 열고 대문자 K, N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 했네요. 레이블을 빼먹고 안 했네요. M597K의 주행거리 계열값을 표시를 하고 M597K의 이 차트를 보고 알았어요. 171833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클릭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이 되고요. 레이아웃에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집어넣어 주시면 뿅 들어가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러면 삽입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입력을 하되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 선이 위쪽에서 뻗어나오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는요.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체는 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최대 주행거리 최대 띄고 주행거리 근데 글씨체가 검정색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검정색으로 하되
얘가 가운데로 만들어 주시면 다 했네요. 12월 달 문제는요. 되게 쉽네요. ITQ 엑셀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함수 문제에 if 함수를 써서 이거 하는 거, 이거랑 평균 이상인 차량수 구하는 거, 이거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되게 쉬웠던 문제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 합격하시라고 12월달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ITQ 2019년 계속 12년이래. 19년 12월 14일날 봤던 기출문제 A형을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B형, C형을 풀어보시고요. 11월달 문제를 보시는 것도 더 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짝수달, 홀수달 나눠가지고 여기 2작업, 3작업의 유형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11월달 홀수달도 보시고 1월 시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다 같이 한 방에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9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700명 넘었는데요. 제발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